자, 이렇게 해서 최종 데이터 조회를 하면은 아이디를 1번과 2번으로 부여를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거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게시물 하나 더 추가하는 얘기죠. 자, 이제 3개니까 순서대로 넣을게요. 제목사, 내용사, 그 다음에 이거 숫자죠. 아이디는 숫자입니다. 그죠? 숫자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2죠, 2.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하고 나면 데이터 조회 해야 되니까 문제없이 들어갔어요. 이게 문제없이 들어간 게 문제죠, 이거 지금. 왜? 우리는 아이디를 식별용 데이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중복이 되면 이것도 얘랑 물론 제목이랑 내용이 다르니까 이걸로 뭐 검색을 하면 되겠지만은 혹여라도 또 여기서 똑같으면 여전히 구별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를 만든 목적이 훼손됐어요. 중복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저장을 해주면 안 돼요. DBMS가. 개발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실수를 바로 잡아줘야 좋은 DBMS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추가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테이블을 만들 때 또는 칼럼을 만들 때 해당 컬럼의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제약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제약을 걸어서 이게 등록이 되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약을 거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여기 아이디 컬럼에다가 제약 2개를 걸 건데 제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낫널이라는 제약도 있고요. 유니크라는 제약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크는 뭐냐면 무조건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중복 데이터는 저장해주지 않겠다라는 제약이고요. 낫널은 널 데이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제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컬럼에 낫널이 있는데 널로 인서트를 하시면은 기입 안 해줘요. 인서트 안 해주고요. 유니크 걸려 있는데 똑같은 값으로 넣으려고 한다? 안 해줍니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야만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약을 걸 거거든요. 제약을 거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가지예요. 칼럼을 추가할 때도 테이블을 다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의 테이블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듯이 제약을 걸 때도 테이블 다시 만들 때 칼럼 정의할 때 제약을 거는 방법 아니면 테이블을 수정을 하면서 제약을 다시 거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역시 수정을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자, 이거 2번 게시물 삭제 이거는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지울게요. 자, 이제 아이디 컬럼에다가 제약을 걸 건데 그냥 먼저 간단하게 요 위에서 테이블 만들 때 거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없구나. 자, 만약에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라고 할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그냥 아티클로 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아티클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이디를 만들겠죠. 이렇게 인트로 만들겠죠. 그래서 일단 이 2개는 무조건 필수예요. 칼럼을 정하실 때. 그 다음 이 뒤에 이제 옵션 값을 주는 건데 이 옵션에는 다양한 제약사항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은 이렇게 걸면 돼요. 예를 들어 유니크랑 낫널을 걸고 싶다. 유니크 하나 더 걸고 싶으면 공백으로 띄워주시고 낫널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이디에 대한 칼럼에 대한 그 데이터 타입과 제약 다 걸었으면 컴마 치고 타이틀. 그래서 뭐 얘도 제약을 걸고 싶으면 걸고요. 뭐 얘도 뭐 낫널 같은 건 걸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칼럼 뒤에다가 제약사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도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타이틀과 바디에는 절대로 널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D 같은 경우는 유니크,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없고 널인 데이터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 개 유니크랑 난널을 합쳐서 PK라고 하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프라이머리 키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개 다 같이 걸립니다. 됐죠? 그래서 이 테이블 생성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이제 수정으로 갈 거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자, 수정할 때, 테이블 수정할 때는 알터예요, 그죠? 여기 아까 보여드렸죠, 용어 정리에서. 알터, 테이블명. 자,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추가할 게 아니라 칼럼, 기존의 칼럼을 수정하고 싶은 거죠. 요 위에서 잠깐 볼게요. 칼럼 추가는 add, 칼럼 삭제는 drop, 기존 칼럼 변경은 modify예요, modify. 그래서 alter 테이블 하신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add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modify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d int, 요거는 필수예요, 그죠? 칼럼명이랑 수정을 할 때도 이 두 개는 어쨌든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수정할 칼럼, 그리고 그 칼럼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사항 걸어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이제 해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SQL을 실행을 하셨는데 안 됐다, 그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오류 코드가 나오고 왜 났는지 대강 설명을 해주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할 ID 컬럼에 이미 2라는 값이 중복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는 게 프라이머리 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를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 4를 일단 먼저 지우겠습니다. 다시 지우고요. 저기 2번 게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제목 4인 거를 지울게요. 자, 그래서 제목 4인 거 일단 지웠고요. 이렇게 딜리트나 업데이트 하고 나면 꼭 한번 보세요, 잘 됐는지. 자,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자, 다시 한번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석세스가 떴고요. 자, 구조 변경했으면 이제 구조 확인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이 프라이머리 키가 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셀렉트로는 안 나와요. DESC로 아티클을 보셔야만 아이디에 널이 이제 노로 나오죠.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키 보시면 프라이라고 적혀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로 제약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똑같은데, 자 어쨌든 한번 제약이 잘 걸렸는지 다시 한번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거 똑같이 어디 갔냐, 요거 아이디가 2인 거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그대로 F9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막 무지성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해도 DBMS가 막아주죠. 지금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인데 똑같은 거 2가 이미 있는데 또 넣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안 넣어줘요. 이러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이런 간단한 개념, 간단하진 않은가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자, 밑에 몇 개 더 남아있으니까 이거 마저 할게요. 자, 일단 아이디 없이 게시물을 하나 추가를 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인서트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요것만 빼서 저장할게요. 그러려면 일단 두 개만 저장을 할 거니까 여기다 타이틀이랑 바디만 적어주겠습니다. 제목 1, 내용 1이니까 뭐 맞춰주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 제목 1이냐 내용 1이냐. 자, 해서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은 요대로 해서 인서트를 하시게 되면은 석세스가 뜨긴 뜨는데 워닝이 하나 같이 뜹니다. 인서트 다음에는 제가 꼭 적지 않아도 셀렉트를 한번 꼭 해주세요. 자, 보시면 제목 1과 내용 1은 아이디 0번으로 들어갔어요. 자, 내가 빼먹었으면, 데이터를 빼먹었으면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원래 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라이머리 키는 난널이잖아요. 널을 허용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 값인 0으로 바꿔서 넣어준 겁니다. 숫자의 기본 값인.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널이 안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사람이 인서트를 하다가 중요한 아이디는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데이터인데 빼먹었잖아요. 지금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잡아준 거죠. 0으로. 자, 이번에 똑같이 밑에 보이시죠? 똑같이 할 건데 역시 아이디를 빼먹고 다시 한번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보시면 이제 안 되죠. 자, 요건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빼먹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0으로 넣으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미 0이 있죠? 그래서 0이 중복돼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DBMS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이제 사람이 막 작업을 해야 됩니다. 0인 거를 뭐 바꿔주던가 삭제를 해주던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좀 불편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개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한 1000만 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1000만 건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다 100만 건, 1000만 건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1000만 건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몇 번까지 썼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죠. 또는 이 아이디를 기존의 데이터가 내가 새로 사용할 아이디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내가 그 다음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내가 안 넣으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넣으려고 해도 내가 여기다가 그 다음 3을 넣어야 되는지 4를 넣어야 되는지 5를 넣어야 되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겠죠. 이 데이터가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삭제가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하니까 이게 또 막 숫자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예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디를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DBMS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자동 증가 제약이라는 걸 추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숫자로 보통 숫자로 PK를 하게 되고, 그 이유는 DBMS한테 맡길 수 있어서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처음에는 그냥 자동 증가 제약으로 숫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추가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 증가 제약을 한번 같이 추가를 해볼게요. 자동 증가 제약은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고요. 제약을 추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alter, 테이블, 아티클, modify, id, int, auto, increment. 그래서 이제 요거 오토 인크리먼트 걸려고 하면은 또 에러가 날 텐데,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는 여러분들이 따로 뭐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얘가 1부터 막 값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요. 숫자를. 그래서 1부터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1이 있죠. 그래서 1을 2개 만들 수 없으니까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칼럼을 만들어 줄 때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일단 이거 지울게요. 데이터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좀 추가를 해주세요. 데이터 삭제.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오토 인크리먼트 추가를 하시면 이제 석세스 성공되고요. 그 다음에 DESC로 아티클 한번 다시 보시면 요 엑스트라 쪽에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요 ID 컬럼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이제 끝나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굳이 ID 값을 여기 넣지 않아도 1, 2부터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